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도 대응하느라고 좀 정신이 많이 없었고, 또 종목 얘기를 해도 다들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 계좌가 매일 깨지고 있는데 막 미래를 위한 기업 공부 막 이런 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을 조금 달리 가져가기로 했고, 기업 분석 외에 매크로 말씀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매크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이 많이 없어요. 100분 토론을 보면 결론이 없이 서로 막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분간 롱숏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릴 듯 해요. 사실 롱숏 하면 기관놈들이나 하고 개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종목 롱숏이 아니라 ETF를 활용해서 매크로 시황에 맞게 롱숏 전략을 구사하면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자산이 많은 분들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본인 돈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최근에 자산가 분들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가 매수할 타이밍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 롱숏 하시죠 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런 반응이세요.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월가에서 하는 거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드는 큰 테마잖아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5월 5일입니다. 그날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죠. 이게 50bp 딱 인상을 하면서 6월과 7월에도 강하게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금리 세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9월 달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7월에도 75bp 올릴 것 같은데, 7월 FOMC 때 만약에 75bp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년 동안에 최대치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2.5%가 10년 동안 최대치였어요. 근데 이래도 안 잡히면 금리 레벨을 지금 더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면 그 다음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007년이니까 5.25%까지, 5.25%가 그 다음 최고 레벨치입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 뭐 2.5%에서 5.25 되려면 2.75% 올려야 되는데, 뭐 무조건 뭐 그렇게 올리는 거냐라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리는 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2.5% 만약에 금리 레벨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매크로 환경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25년치 미국 금리 데이터인데, 저도 이 5%대까지 가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인플레가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주식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EPS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은 한 기업에 대한 미래 기대치의 함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데 할인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겠죠. EPS는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매출은 P와 Q로 나눠지잖아요. P부터 먼저 보시면 금리 인상기, 지금 뭐 인플레이션 기간, 그리고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못한 구간에서 소비자한테 비용 오른 거를 지금 전부 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전가를 하겠지만 전부 다 전가를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Q를 보면 먹고 마시고 에너지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다른 소비를 하는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Q가 뭐 크게 늘어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원재료 가격과 임금이 인상 중이다 보니까 높아지겠죠.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이잖아요. EPS와 밸류에이션인데, 두 축이 전부 다운타운인데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이 이런 걸 반영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반영을 안 한 듯합니다. 이 표는 검은색 선이 12개월 포워드 EPS예요. 근데 EPS가 지금 꺾이지 않고 조정 안 되고 계속 오르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오를
상황이 아닌데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지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낮아졌나요? 안 낮아졌어요. 아직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EPS가 지금 꺾인다고 나타내지는 않는데 주가는 먼저 꺾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표는 포워드 P 밸류에이션 추이거든요. 포워드 P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좀 내려왔냐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 검은색 점점점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평균 포워드 P예요. 이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 사야 된다 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EPS가 하향 조정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겠죠? 이게 뭐냐면 앞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PS가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당연한 수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EPS가 낮아졌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가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까 EPS 조정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조정 안 됐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10년 평균 P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싸다고 지금 평가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전고점까지 가거나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인 EPS와 밸류에이션이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밸류에이션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시그널을 확인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되거나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그럴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매출 중에서 P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게 우리가 눈에 조금 보여야 돼요.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죠. Q도 기업이 이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경기가 견조해야지 가능하겠죠? 아니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Q가.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비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인 EPS와 밸류에이션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당분간 힘들 걸로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피크를 찍고 내려와서 안정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피크를 찍기는 했는데 만약에 높은 수준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저는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일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는 저점을 찾아서 저가 매수하자, 바이앤홀드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때는 롱숏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롱숏 하면 월가의 매크로 헤지펀드가 엄청난 퀀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포지션을 잡고 한국 헤지펀드도 종목으로 막 롱숏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심플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대표 지수 갖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이제 3대 지수가 있잖아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빠졌어요. 올해 크게 빠졌는데 지수마다 하락폭이 다릅니다. 다우존스는 한 16% 빠졌고 S&P는 20% 빠졌고 나스닥은 29% 빠졌어요.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 방어주나 대형주가 많은 다우가 적게 빠졌는데 이런 지수를 숏해도 되는데 사실 숏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최근에 엠버스 중에서 곱하기 2짜리 곧버스 잘못 타가지고 터진 케이스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 이거 숏 함부로 잡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욕심을 조금 버리고 만약에 롱숏 포지션을 잡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다우 롱에 나스닥 숏을 잡았으면 수익률이 한 13% 정도 났을 겁니다. 실제로 ETF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우존스 한 배짜리 ETF고 요거는 나스닥 한 배짜리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ETF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방향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7% 났는데 이게 지금 한 배짜리 ETF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지금 요거 한 14% 정도 났어요. 14% 났는데 수익률이 지금 7%니까 뭐야 절반밖에 안 나왔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만 달러를 전체 투자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롱에 5천 달러, 숏에 지금 5천 달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5천 달러만 지금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롱숏의 포지션이 5,000달러짜리예요.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 2배 ETF로 포지션 잡으면 해결됩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해외 선물 CME에서 하고 있는 해외 선물로 잡으면 되거든요. 레버리지 비율부터 해서 전부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ETF로 하셔도 됩니다. ETF 2배짜리로 하시면 충분히 수익률 7%가 아니라 14%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자, 2배와 지금 3배짜리 ETF로 한번 잡아봤어요. 요거는 지금 다우존스 2배짜리 ETF고 요거는 나스닥 2배짜리 인버스 ETF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는 2배짜리는 수익률 13%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3배짜리는 수익률이 17%예요. 좀 이상한데? 1배짜리는 7%고 2배짜리가 한 13%면 3배짜리가 한 2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들은 전체 기간 동안의 트래킹 에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데일리로 트래킹 에러를 관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름 정확하게 따라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괴리가 꽤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배짜리 일반적인 그냥 코덱스 200 ETF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코스피 200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트래킹 에러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건 한 배짜리 ETF의 숙명이에요. 트래킹 에러를 최대한 줄여라. 기간을 봤을 때. 그런데 2배짜리, 3배짜리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다 보니까 선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간을 트래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만 트래킹 에러가 많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루에 요만큼씩 나는 그 트래킹 에러를 계속 조금씩 한번 모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커집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간 얘기 이렇게 막 해봤자, 그럴 거면 작년 뭐 12월 31일 날 이런 얘기 하지, 지금 지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어쩌라는 거냐?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포지션 뭐 지금 잡아야 되냐 물어보시면 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주가는 박스권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수가 한 번은 좀 반등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제 6월 24일 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는 상승하는 그 구간을 지금 따라잡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때 롱숏 포지션을 잡자는 겁니다. 어차피 박스권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반등할 때 주식 매수하고 다시 빠질 때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팔 타이밍을 딱 놓치는 순간 지금처럼 또 존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또 하락 구간 이렇게 버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롱숏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매크로 시황에 맞게 어떤 롱숏 아이디어가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